가수 소유가 델타항공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탑승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목격담이 등장하면서 여론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소유에 대한 응원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소유를 목격했다는 책임 없는 주장들은 줄줄이 삭제되어 더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을 넘어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과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온라인 여론의 책임감 있는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며 대중은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20일 소유가 주장한 인종차별 이슈가 세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항공권 사진과 함께 뉴욕 스케줄을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식사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 승무원을 요청했을 뿐인데, 사무장이 나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마치 문제 있는 승객처럼 대했고, 갑자기 보안 요원까지 불렀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유는 이 상황이 매우 당혹스러웠으며 자신이 마치 범죄자라도 된 듯한 취급을 받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내가 만약 문제 있는 승객이라면 비행기에서 당장 내리겠다는 말까지 해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겪었으며, 이후 비행 내내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불친절한 태도를 견뎌야 했다. 그 순간 이것이 혹시 명백한 인종차별이 아닐까? 라는 강한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15시간이 넘는 긴 비행 시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쾌감으로 인해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며, 그 경험은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그 누구도 인종 때문에 불필요한 의심을 받거나 모욕당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자신의 심정을 절절하게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소유의 호소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는 듯 했으나 곧 반전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소유의 이러한 주장이 담긴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의 한 채널이 인용하여 게재하자 예상치 못한 반전 댓글이 달리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한 네티즌 A씨는 자신의 댓글을 통해 소유가 비행기 탑승 전부터 만취 상태였고 본인이 너무 피곤해서 식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승무원들이 취한 상태에서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명확하게 경고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또한 이런 식으로 나는 억울하다,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 순간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그의 팬으로서 너무나 창피함을 금할 수 없었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승무원들에게도 매우 미안한 감정을 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더 나아가 밤 비행기라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좌석에 앉고 나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봤더니 소유였다. 본인 스스로 취해서 메뉴를 제대로 읽을 수 없으니 한국인 승무원을 불러달라고 노골적으로 요청한 것이었다. 당시 현장에는 보안 요원은 없었다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댓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덕후에도 동일하게 게시되며 논란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은 급격히 반전되었고,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소유를 향한 비난과 의심의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위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목격담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소유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보다 목격담에 더 큰 신뢰를 보내며 그녀의 행동을 질책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승무원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인종차별을 핑계 삼는 것은 아니냐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목격담 댓글들은 작성자 스스로 삭제한 상태로 이 역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목격담의 진위 여부와 삭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면서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목격담 작성자는 왜 자신의 주장을 삭제했을까요? 이는 소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혹은 목격담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유가 이용한 항공사는 델타항공으로 추측되며, 델타항공은 그동안 숱한 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들은 소유의 주장에 일부 신빙성을 더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걸스데이 출신 해리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는 이유로
이코노미석으로 다운그레이드 되었다. 항공사 측은 환불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가라고 했다. 심지어 두 좌석을 예약했는데 어떻게 둘 다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리가 이용했던 항공사 또한 델타 항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리의 개인적인 불편함을 넘어 항공사의 예약 관리 시스템과 고객 응대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해리 역시 이코노미석으로 이동해야 했던 상황에서 퍼스트 클래스 승객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와 대우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좌석 등급 하향을 넘어 고객에 대한 무시와 불합리한 대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가집니다. 특히 델타항공은 과거에도 인종차별 논란으로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흑인 여성 승객과 그의 딸이 1등석에 탑승했다가 비행 중 기내 승무원과 눈을 마주친 것이 문제가 되어 항공기에서 강제 하차당했다고 주장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승무원이 해당 승객에게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 위아래로 훑어보지 마라. 시비가 생기면 비행기를 되돌릴 수도 있다고 고함을 지른 후 기장에게 보고하여 승객이 퇴거 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며 델타항공의 인종차별적 태도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델타항공 측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답변은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델타항공의 이러한 대응은 문제 해결, 의지보다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비춰지면서 기업 이미지에 더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미국인 산부인과 의사는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황당한 면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기내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여 승무원이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의사는 응급 환자를 도울 의사를 찾는 승무원에게 손을 들었으나 승무원은 그녀에게 진짜 의사나 간호사를 찾는다. 당신과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 무례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그녀의 인종과 성별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대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른 백인 남성 의사가 나타나자 승무원은 그녀에게 신분증이 있는 의사가 왔다며 그녀 대신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흑인 여성 의사가 겪었던 모욕감과 차별의 깊이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승무원의 행동은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인종에 따라 달리 평가하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처럼 델타항공은 승무원들의 편견에 기반한 행동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승무원은 델타항공을 상대로 인종 및 성전환 정체성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으며 차별적인 인사 조치가 있었다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리드 승무원이 해당 직원에게 너를 없애고 싶다고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언급을 했고 그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외부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까지 델타항공의 심각한 내부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업 문화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이 진정으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 입장을 고수하려면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인들의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A에 거주하는 28세 조 씨의 부모와 여동생 등 일가족 4명은 델타항공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당시 그는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불가피하게 가족들과 떨어져 체크인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을 기다리자 델타항공 직원은 조 씨에게 탑승을 지시했고 조 씨가 가족들과 함께 탑승해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조 씨의 탑승권과 여권을 빼앗아 땅바닥에 던진 뒤 줄 서 있던 나머지 가족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안전상의 문제로 당신 가족은 모두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영상으로 촬영되어 온라인상에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이는 명백히 비합리적이고 모욕적인 대우였으며 고객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직원이 탑승권과 여권을 바닥에 던진 행위는 서비스, 직원의 기본 소양을 망각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델타항공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교통부에 따르면 차별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된 항공사 중 3위로
델타 항공이 꼽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델타 항공의 인종차별 및 차별적 서비스 문제가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20일 소유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탑승 전 라운지에서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주류를 소량으로 마셨을 뿐이며 탑승 과정에서도 어떠한 제재나 문제 없이 비행기에 탑승을 마쳤다고 주장하며 만취 상태 기내 탑승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는 목격담이 제시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으로 진실 공방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소유는 저는 매번 수면 시간이나 컨디션 조절을 위해 비행기 탑승 후 식사 스케줄을 확인하는 편이다. 이번에도 탑승 후 짐 정리를 마치고 식사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승무원에게 문의했으나 제가 영어로 완벽하게 소통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기에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웠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였기에 한국어가 가능한 승무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무장이 왔을 당시 마침 한국어가 가능한 다른 승무원 분도 오셔서 대화를 도와주셨다고 한국인 승무원을 요청한 이유를 재차 상세하게 해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의 요구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유는 이 모든 일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이후에도 저에게 모멸감을 느낄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며 자신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카트 서비스를 하던 승무원과 마주쳐 복도 한쪽에 비켜 서 있었는데 사무장이 갑자기 당장 나가라고 고압적인 태도로 지시를 내렸다. 이는 마치 제가 복도를 방해하는 불청객이라도 되는 듯한 불쾌한 명령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승한 스태프가 한국어 메뉴판을 문의했으나 사무장은 아무런 설명 없이 또 다른 메뉴판을 건네주었다. 이 역시 의도적인 무시 또는 차별적인 대우로 느껴졌다며 전날 자신이 밝혔던 사실 외에 자신이 겪었던 불쾌한 일화를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소유의 이러한 추가적인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만취 목격담과 인종차별 주장 사이의 진실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델타항공 측의 명확한 해명과 추가적인 사실관계 규명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중은 객관적인 증거와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유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 윤리, 인종차별의 민감성,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무책임한 목격담이 초래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가수 소유가 델타항공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탑승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목격담이 등장하면서 여론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소유에 대한 응원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소유를 목격했다는 책임 없는 주장들은 줄줄이 삭제되어 더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을 넘어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과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온라인 여론의 책임감 있는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며 대중은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20일 소유가 주장한 인종차별 이슈가 세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항공권 사진과 함께 뉴욕 스케줄을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식사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 승무원을 요청했을 뿐인데 사무장이 나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마치 문제 있는 승객처럼 대했고 갑자기 보안 요원까지 불렀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유는 이 상황이 매우 당혹스러웠으며 자신이 마치 범죄자라도 된 듯한 취급을 받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내가 만약 문제 있는 승객이라면 비행기에서 당장 내리겠다는 말까지 해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겪었으며 이후 비행 내내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불친절한 태도를 견뎌야 했다. 그 순간 이것이 혹시 명백한 인종차별이 아닐까? 라는 강한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15시간이 넘는 긴 비행 시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쾌감으로 인해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며 그 경험은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그 누구도 인종 때문에 불필요한 의심을 받거나 모욕당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자신의 심정을 절절하게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소유의 호소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는 듯 했으나 곧 반전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소유의 이러한 주장이 담긴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의 한 채널이 인용하여 게재하자 예상치 못한 반전 댓글이 달리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한 네티즌 A씨는 자신의 댓글을 통해 소유가 비행기 탑승 전부터 만취 상태였고 본인이 너무 피곤해서 식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승무원들이 취한 상태에서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명확하게 경고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또한 이런 식으로 나는 억울하다,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 순간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그의 팬으로서 너무나 창피함을 금할 수 없었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승무원들에게도 매우 미안한 감정을 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더 나아가 밤 비행기라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좌석에 앉고 나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봤더니 소유였다. 본인 스스로 취해서 메뉴를 제대로 읽을 수 없으니 한국인 승무원을 불러달라고 노골적으로 요청한 것이었다. 당시 현장에는 보안 요원은 없었다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댓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덕후에도 동일하게 게시되며 논란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은 급격히 반전되었고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소유를 향한 비난과 의심의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위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목격담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소유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보다 목격담에 더 큰 신뢰를 보내며 그녀의 행동을 질책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승무원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인종차별을 핑계 삼는 것은 아니냐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목격담 댓글들은 작성자 스스로 삭제한 상태로 이 역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목격담의 진위 여부와 삭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면서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목격담 작성자는 왜 자신의 주장을 삭제했을까요? 이는 소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혹은 목격담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유가 이용한 항공사는 델타항공으로 추측되며, 델타항공은 그동안 숱한 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들은 소유의 주장에 일부 신빙성을 더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걸스데이 출신 해리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는 이유로 이코노미석으로 다운그레이드 되었다. 항공사 측은 환불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가라고 했다. 심지어 두 좌석을 예약했는데 어떻게 둘 다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리가 이용했던 항공사 또한 델타 항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리의 개인적인 불편함을 넘어 항공사의 예약 관리 시스템과 고객 응대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해리 역시 이코노미석으로 이동해야 했던 상황에서 퍼스트 클래스 승객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와 대우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좌석 등급 하향을 넘어 고객에 대한 무시와 불합리한 대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가집니다. 특히 델타항공은 과거에도 인종차별 논란으로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흑인 여성 승객과 그의 딸이 1등석에 탑승했다가 비행 중 기내 승무원과 눈을 마주친 것이 문제가 되어 항공기에서 강제 하차당했다고 주장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승무원이 해당 승객에게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 위아래로 훑어보지 마라, 시비가 생기면 비행기를 되돌릴 수도 있다고 고함을 지른 후 기장에게 보고하여 승객이 퇴거 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며 델타 항공의 인종차별적 태도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델타 항공 측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답변은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델타 항공의 이러한 대응은 문제 해결 의지보다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비춰지면서 기업 이미지에 더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미국인 산부인과 의사는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황당한 면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기내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여 승무원이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의사는 응급 환자를 도울 의사를 찾는 승무원에게 손을 들었으나 승무원은 그녀에게 진짜 의사나 간호사를 찾는다, 당신과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 무례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그녀의 인종과 성별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대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른 백인 남성 의사가 나타나자 승무원은 그녀에게 신분증이 있는 의사가 왔다며 그녀 대신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흑인 여성 의사가 겪었던 모욕감과 차별의 깊이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승무원의 행동은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인종에 따라 달리 평가하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처럼 델타항공은 승무원들의 편견에 기반한 행동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승무원은 델타항공을 상대로 인종 및 성전환 정체성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으며 차별적인 인사 조치가 있었다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리드 승무원이 해당 직원에게 너를 없애고 싶다고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언급을 했고, 그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외부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까지 델타 항공의 심각한 내부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업 문화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이 진정으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 입장을 고수하려면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인들의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A에 거주하는 28세 조 씨의 부모와 여동생 등 일가족 4명은 델타 항공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당시 그는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불가피하게 가족들과 떨어져 체크인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을 기다리자 델타 항공 직원은 조 씨에게 탑승을 지시했고, 조 씨가 가족들과 함께 탑승해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조 씨의 탑승권과 여권을 빼앗아 땅바닥에 던진 뒤 줄 서 있던 나머지 가족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안전상의 문제로 당신 가족은 모두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영상으로 촬영되어 온라인상에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이는 명백히 비합리적이고 모욕적인 대우였으며 고객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직원이 탑승권과 여권을 바닥에 던진 행위는 서비스 직원의 기본 소양을 망각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델타 항공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교통부에 따르면 차별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된 항공사 중 3위로 델타 항공이 꼽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델타 항공의 인종차별 및 차별적 서비스 문제가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20일 소유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탑승 전 라운지에서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주류를 소량으로 마셨을 뿐이며 탑승 과정에서도 어떠한 제재나 문제 없이 비행기에 탑승을 마쳤다고 주장하며 만취 상태 기내 탑승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는 목격담이 제시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으로 진실 공방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소유는 저는 매번 수면 시간이나 컨디션 조절을 위해 비행기 탑승 후 식사 스케줄을 확인하는 편이다. 이번에도 탑승 후 짐 정리를 마치고 식사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승무원에게 문의했으나 제가 영어로 완벽하게 소통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기에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웠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였기에 한국어가 가능한 승무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무장이 왔을 당시 마침 한국어가 가능한 다른 승무원 분도 오셔서 대화를 도와주셨다고 한국인 승무원을 요청한 이유를 재차 상세하게 해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의 요구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유는 이 모든 일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이후에도 저에게 모멸감을 느낄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며 자신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카트 서비스를 하던 승무원과 마주쳐 복도 한쪽에 비켜 서 있었는데 사무장이 갑자기 당장 나가라고 고압적인 태도로 지시를 내렸다. 이는 마치 제가 복도를 방해하는 불청객이라도 되는 듯한 불쾌한 명령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승한 스태프가 한국어 메뉴판을 문의했으나 사무장은 아무런 설명 없이 또 다른 메뉴판을 건네주었다.
이 역시 의도적인 무시 또는 차별적인 대우로 느껴졌다며, 전날 자신이 밝혔던 사실 외에 자신이 겪었던 불쾌한 일화를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소유의 이러한 추가적인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만취 목격담과 인종차별 주장 사이의 진실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델타항공 측의 명확한 해명과 추가적인 사실관계 규명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중은 객관적인 증거와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유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 윤리, 인종차별의 민감성,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무책임한 목격담이 초래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